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비용은 한 얼마 정도 투자를 하셨습니까?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2억 2천 정도. 라이비티의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개인 매출을 살짝 공개해드리자면 정도. 평균 매출은 엉치 TV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곳은 라이비티라는 부산에서 되게 조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미용실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일 브랜드로 크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라이뷰티 원장 박영화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용을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원장님.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미용을 하고 싶어 왔었어요. 선생님이 내 희망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네. 그때 미용사라는 직업을 적어서 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네. 그 뒤에는 잊고 살다가 제가 21살 때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네, 미용을 해보는 건 어떠냐,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추천을 해주셔서 맞다, 나 그때 어릴 때 미용하고 싶어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겠다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이랑 아직도 네.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경력은 한 얼마 정도 되시는 건가요? 한 21살 때부터 시작하셨으면? 그러면 나이가 나온 거 아닌가? 나이 그러면 네, 한 20년 정도. 한 20년 정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영을 시작하신 지는? 경영을 시작한 지는 13년? 그러면 한 7년 정도 이렇게 미용을 하시다가 샵을 차리신 거네요.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라이비티가. 네. 네. 그럼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30평이었다가 한 10년 전에는 60평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20평.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30평으로 시작하셔서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네네네. 그다음 이제 60평으로 네. 크게 하시고 얼마 정도 또 있다가 또 한 120평으로 5년 정도 하다가 5년 정도 또 하다가 네. 뭔가 또 이렇게 네. 넓히신 네네. 거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라이비티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죠.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는데 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비용은 한 얼마 정도 투자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여기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억은 넘게 투자한 것처럼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오자마자 너무 고급 네. 샵처럼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좀 네. 놀랐습니다. 고객층은 좀 어떻게 되는가요? 젊은 층보다는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족 단위. 가족 단위로. 사실은 저도 이렇게 규모를 보니까 되게 조금 가족들도 같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넉넉하게 돼 있는 것 같고 네. 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하시면서 조금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직원 문제겠죠. 요즘은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오픈하고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아침에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해보면 없는 경우, 네,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경우, 또 인턴들은 저희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도 없는 경우, 그러면 정말 하루가 너무 난감하지만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또 라이비티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52시간 근무라든지 최저시급이 이렇게 오르는 게 있는데 좀 거기에서는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미용이라는 직업이 그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고객님들이 퇴근을 하고 미용실에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직업상 서비스업이다 보니 일반 직장에 비해서 조금 긴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는 최대한 잘 지켜드리려고
직원들. 그래서 지금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주 5일 근무를 하고 네, 계시고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 1회 월차가 또 한 번 더 있고 복지가 엄청 잘 돼 있는 편이네요. 좀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턴들은 또 아파트에 내게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좀 무슨 네. 말이죠? 아, 네, 인턴 기숙사가 원래 처음에는 원룸이었었거든요. 원룸은 아무래도 다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멀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근처에 아파트가 많아서 네. 아파트가 조금 더 안전하고 지내기도 또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기숙사 하게 됐어요. 진짜 이런 원장님 만나면 이 라이브뷰티에 다음에 티오 나면 제가 오겠습니다. 저도 좀 채용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라이브뷰티는 혹시 직원이 몇 분 정도 이렇게 종사를 하시는 거죠? 직원은 디자이너 5명, 인턴 9명, 디자이너 분이 5분인데 인턴 분이 되게 많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머리를 아무리 잘해도 인턴이 받쳐주지 않으면 고객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턴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선생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인턴을 조금 많이 채용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직원이 많더라도 인턴은 최대한 쓰지 않고 네, 그냥 최소한의 그 디자이너들로만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살롱들이 많은데 저희는 어려울 때일수록 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고객님들에게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박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또 살리고자, 이거 원장님은 경제를 살리고자 또 직원들을 또 많이 채용하시고 네. 또 이렇게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이렇게 하신다는 게 되게 좀 감명을 받고 저도 이렇게 조금 많이 배워가고 말이 지금 안 나와요. 말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뷰티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라이뷰티가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 나누자라는 그런 네, 의미를 조금 많이 담고 있었는데 사실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이유로 네, 나중에 하자라는 네, 그런 좀 핑계 같은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네.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는 있어요. 사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하는 것들이 내가 돕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야, 뭔가 오드리 헵번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디서 아니 많이 봉사를 들었던 하시는 분들이 네.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세워서 네, 어려운 이웃을 좀 돕고 네, 내가 가진 거를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함께 네, 그렇게 나누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야, 그럼 저도 여기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도 뭐 나눌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저는 나눠드릴 게 없는데 조금 이제 이걸 잘하시네. 이게 수익이 좀 들어오면 저도 조금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이 라이뷰티의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수익이요? 네. 예민한 부분인데 전체 매출은 사실 조금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네. 제 개인 매출을 살짝 공개해드리자면 네. 원장님 매출 공개해 네. 주신답니다. 네. 제가 가장 최고로 많이 했던 매출은 7천만 원 정도. 한 달에 7천만 원이요? 네. 그렇게 한 달에 7천만 원을 가면 도대체 몇 번을? 사실 가장 많이 했던 매출이고요. 네. 와, 그러면 평균 매출은 한 얼마 정도? 평균 매출은 네, 한 3천, 4천 와. 그 정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좀 리스펙트. 다 제가 우리 직원들 덕분입니다. 야, 이거 오늘 이 영상 제가 잘 만들어가지고 영상 잘 만들 라이브뷰티하고 이 명지 네. 이 손님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다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미용인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 후배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누구한테 팁을 준다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어떻게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많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이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원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 직원 복지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을 하신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미용에 살짝 발만 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왔지만은 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네. 금전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열정페이가 처음 나왔던 것도 사실 미용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원장님도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모든 또 이렇게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인턴들의 추후에 그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개선하고 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만큼 또 나눔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엉치는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네. 하나, 둘, 셋, 엉쳐! 엉치!